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9월에 읽은 책들을 리뷰하는 영상이고요. 우선 역사책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마틴 푸크너의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입니다. 출판사는 어크로스입니다. 책은 이제 문화사 책이자 세계사 책으로 문화의 생성과 저장, 단절과 복원, 이 문화의 어떤 누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계사 전체를 좀 살펴보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에서 보여주는 흔한 좀 그 시대 구분, 단원 구분을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대 구분이 비슷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선정한 사건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약간 다른 서술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양신 혹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호텐 4세 그리고 네페르티티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프랑스 혁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여러 여파들 중에서 IT 혁명이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상의 표현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교묘했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기존의 역사서술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문제점들, 어떤 사건을 유독 주목하게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 새롭게 세계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존의 세계사 서술을 기반 삼아서 다른 서술로 조금은 넘어가 볼 수 있는 이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세계사 책으로서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본사 부분에 대한 번역이 이 표현이나 표기가 조금은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표기법의 문제니까요.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이 문화사를 바라보는데, 문화사를 생각해 보는데 좋은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주경철 교수님의 중세 유럽인 이야기입니다. 출판사는 휴머니스트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 중세 유럽에 대한 책이고요. 모험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조각하는 이라는 표현처럼 바이킹, 기사, 성직자, 중세 문화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짧은 호흡의 글들이기 때문에 짬짬이 읽기 좋아서 출퇴근이나 약간 시간이 빌 때 읽기 좋았던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요, 이수명 시인의 물류창고입니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집이고요. 1부에서는 물류창고라고 하는 동명의 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시를 통해서 물류창고의 빽빽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들, 생각들 또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시들이기도 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던 시집의 이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2부, 3부 같은 경우에는 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었는데요. 홀로 내가 남겨져 있는 것, 반대로 누군가를 홀로 남겨두는 것, 이 두 부분의 일접성과 간극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립감들이 잘 느껴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수명 시인의 시집을 한 권 한 권씩 읽고 있는데요. 이 시집 또한 이수명 시인의 이 빽빽함, 어떤 일상에서 주는 상징들이 잘 나타난
시집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번째 책은 클레어 키건의 푸른 들판을 걷다 입니다. 출판사는 다산책방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초기 단편들을 수록한 단편집입니다. 7개의 소설은 농촌적, 전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배경 속에서 각 인물들이 보여주는 감정적 갈등들이 세밀하고 비유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감정들의 중심에는 고립감과 그에 따른 관계의 불편함이 잘 읽히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땅에 얽매여 있는 상황들, 조건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곳에 정착하여 있는 것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행복해 보이지 않은 모습에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유대감의 부재, 불편한 감정들의 오고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되어져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미래를 상상하기에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의 반복들을 보면서 농촌이건 혹은 조금 더 도시로 나와 있는 모습이건 그렇게까지 그것이 차이를 만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삶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의 표지에 있는 이 푸른 들판과는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 많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요, 김혜란 작가님의 장편소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지우, 채운, 소리,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세 사람은 각자의 상실과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학교를 기준으로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인데요. 그러다 보니 소설에서 세 사람은 우연히 혹은 약간의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지만 그 도움이 각자의 상태와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닌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의 관계들을 보면 얇은 선으로 이어진, 하지만 상실을 지나 각자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가능성을 좀 보게 되는 도움들,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정한 삶이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세 사람이 계속 삶을 이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상실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세 사람처럼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계속 나아갔으면 하는 작가님의 바람이 함께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책은요, 최수진 작가님의 점거당한 집입니다. 출판사는 사계절 출판입니다. 이 책은 단편집으로 3개의 소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배경으로 근미래인 2033년을 이제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도에서는 이 2033년을 그 이후에 회상하는, 기억하는 형식이 굉장히 좀 많이 삽입되어져 있는 소설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사건적으로 보았을 때 미래의 재난으로 경주 월성 원전 사고를 설정을 하고 이 사고의 어떤 영향들을 또 따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이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 시간적인 흐름을 사용하는 면에서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하는가에 좀 주목을 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말해보았을 때 지금 제목에 점거당한 집이라는 제목처럼 집,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설 자체도 이제 광주, 용인, 경주라고 하는 지역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 지역 안에서 주인공들이 어떤 공간 속에 머무르는 것, 그 머무름의 의미를 조금
강조하면서 재난의 상황 이후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 공간 속에 무언가가 기록되어 남는다는 것, 자연스럽게 그것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렇게 좀 남는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과연 재난을 앞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공간에 어떻게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좀 던지는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나쁜 쪽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세계의 소설들이 딱 이 표현을 좀 세밀히 풀이해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소설집이기도 해서 읽어보시면 여러 좀 쟁점들, 우리가 사유해 보아야 하는 부분들을 찝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은요, 부순영 작가님의 터널 안의 태양입니다. 출판사는 도서출판 이곳입니다. 사계절을 품은 네 편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과 사람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드렸을 때는 사람 사이의 삶의 공유, 이 단어로 좀 정리가 되는 소설집입니다. 그리고 소설들을 좀 읽다 보면 전작에서부터 좀 느끼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는, 피했으면 좋았겠지만 피하지 못한 사건, 상황들이 있잖아요. 소설들의 주인공들, 그리고 인물들이 이와 같은 사건과 상황을 겪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더라도, 무언가가 해결되지는 않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삶을 이어가는 모습,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의 지점들을 굉장히 잘 발견해서 표현해주고 계셔요, 이 작가님이.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이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어서 하루를 다시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집이었습니다. 오늘 총 7권의 책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책을 소개하려고 정리할 때는 이제 날씨가 선선했는데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엔 참 좋은 날씨이기는 한데, 또 건강에 유의하지 않으면 책을 읽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또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까지 즐거운 독서 하시길 바랍니다.